정치권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선거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은 오늘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죠.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패인에 대한 분석과 쇄신책을 놓고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전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반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반면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류정아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약 33%의 득표를 얻은 아시타비가 꼽혔습니다. 옛부터 쓰이던 표현은 아니고요. 나와 타인에게 적용하는 도덕적인 잣대가 다를 때 쓰는 소위 내로남불을 한자식으로 바꾼 일종의 신조어입니다. 네, 벌써 넉 달 전이네요. 교수신문이 뽑은 지난해 사자성어 내로남불을 한자로 번역한 아시타비였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7일 내로남불이란 단어를 글자 그대로 이렇게 영어로 소개를 했습니다. 선거 참패가 한국 정치의 변화를 예고한다라는 제목으로 4월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도하면서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까지 친절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넉 달 전의 교수들의 일침 소용이 없었던 듯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하루 만에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국민 뜻을 받들어 더 혁신하겠다,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의 일성, 내로남불에서 빠져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더 꾸짖어 주십시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도 위원장 그야말로 몸을 낮췄는데요. 소통과 경청, 결단과 희생, 공정과 정의, 반성, 성찰, 이런 좋은 단어들을 모두 썼습니다.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친 최인호 수석 대변인, 누가 더 많이 반성하고 혁신하는지 혁신 릴레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의 주요 패인으로 꼽힌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정책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은 누차 강조드렸듯이 저희들이 계속 지켜나가야 될 정책이 있고, 확고한 것은 이사 부동산 대책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번 비대위의 활동 기간 다음 주 16일 원내대표를 뽑을 때까지 불과 일주일이긴 합니다. 새로운 혁신, 쇄신색을 낸다기보다는 이른바 관리형인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게 쇄신이냐라는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노웅래 전 최고위원입니다. 도 위원장이 대표적인 친문 의원들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대표를 맡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갖고 쇄신을 해야 되는 마당에 쇄신의 당 얼굴로서 특정 세력의, 당내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솔직히 그거는 면피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거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선거의 패배 원인, 쇄신책을 놓고도 논쟁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무엇을 어디서부터 반성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2년 전 조국 사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런 주장 나왔는데요. 당내 소신파 김혜영 전 의원입니다.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갈라치고 갈등을 조장했음에도 이후 당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김 전 의원, 검찰 개혁을 비롯한 이른바 추윤 갈등, 부동산 실책도 짚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무리하게 쳐내려다 법원에 의해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사과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듯 부동산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였다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 내는 아니지만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권에서 친문 진영을 대변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죠. 방송인 김어준 씨인데요. 김 전 의원 말대로 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선거를 지낸 쪽에서는 대체로 그 선거에 가장 도움이 안 됐던 분들이 가장 도움이 안 될 말을 가장 먼저 나서서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분들 말대로 하면 대체로 망해요.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은 소신파가 아니라 공감대가 없어서 혼자가 된 겁니다. 참고로. 네, 김혜영 전 의원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 개혁의 당위성,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의 2030 국회의원 5명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20대 그리고 30대 청년들이 돌아선 데 대한 처절한 반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당내 주류적 관행과 기득권 구조에 비판적이었어야 할 우리 청년 의원들까지도 오만했고 게을렀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더욱 꺾었을지 모릅니다. 네, 이 5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초선 의원 50여 명도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요. 또 입장문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 정당이라면서 초선 의원부터 달라지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당원 당규를 고쳐서 공천을 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원 당규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국민적 공감 없이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해 후보를 낸 뒤 귀를 막았습니다. 네, 반면 초선 중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 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지키기, 또 검찰 개혁에 앞장서온 김용민 의원입니다. 이번 선거의 민심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고 본 김 의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가진 180석 영리하고 신속하게 활용해야 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우리 민주당은 지체 없이 불공정을 해소할 개혁 과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그중에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네, 앞서 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언론을 짚은 사람도 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을 더 철저히 파헤쳤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지나친 네거티브 전략을 패배 원인으로 지적하는 일각의 시각과는 반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좀 더 심했다고 보고요. 언론이 편파적이다 또는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에 상당한 큰 침해 요소가 되거나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좀. 네, 16일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까지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친노무현계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남겨둔 이번 선거 질 때가 됐다라면서도 민주당의 독주 또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너무 충실했던 죗값을 치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질 때가 됐고 그리고 뭐 참패 하는데 원래 물론 민주당이 그동안에 너무 그 독주하는 모습 또 그 시간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하지 않고 법을 그냥 막 밀어붙이듯이 한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죗값이긴 한데. 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선거 패인을 두고 서로의 코끼리를 말한다. 내 코끼리만 코끼리고 너의 코끼리는 코끼리가 아니라고 비웃는다라고 했는데요. 선거 패인과 향후 진로에 대해서 내가 틀리거나 전부가 아닐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민주당의 변화 과정 앞으로도 여정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내로남불에서 빠져나올 것,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 초선들부터 달라질 것.